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기농과 기촌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농과 기촌의 조건과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기농과 기촌 하실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영상은 시력 저하로 글읽기가 어려워하시거나 연세 드신 어른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부 내용들을 텍스트로 제작하고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고 있사오니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점 많은 이해를 바라며 상세한 질의는 기농할 지역 관할 시군청 또는 시군청 기술농업센터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농과 기촌에 대해서 Q&A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농과 기촌의 차이점은 무엇이나요? 기농과 기촌에 묶어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개념을 나누어 본다면 기촌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를 말하며 기농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뜻하고 있습니다. 기농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기농 신청이 아니라 기농 지원 신청이겠죠. 기농 신청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기농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신청이 있기보다는 기농과 관련된 지원 정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농과 기촌 종합센터에서 이주할 지역이나 재배할 작목을 골라주나요? 이주 지역이나 재배 작목은 개인의 기호 및 향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본 센터에서 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역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교육 지역 관할 시군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농과 기촌 업무 담당자에게 아래와 같은 센터나 부서 홍보관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수가 있겠고 또는 홈페이지 농사로 누리집에서 활용하시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농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던데요. 기농 교육을 받는 이유는 의무적인 경우 또는 선택적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의무적인 경우는 기농 자금 관련 지원 정책 이용을 위해 교육 이수 조건 충족하기 위한 교육이 이수입니다. 선택적 경우는 자력으로 기농을 하는 사람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정보 수집과 학습이 필요한 자율적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 100시간을 한 번에 받을 수는 없나요? 100시간이란 양적인 시간은 공모교육기관 및 농업기술센터의 합숙 장기 교육을 통해 한 번의 교육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교육을 수료하고 각각 시간을 합산해서 100시간 이상을 충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 100시간 이수를 어디서 받나요? 기농 영농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기농, 영농 교육의 경우 기농 농촌 종합센터 누리집이나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농 기촌 지원센터에서 위탁 공모하는 교육은 기농 기촌 종합센터 누리집 교육 정보 및 신청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해당 기관에 문의가 필요한 점을 알려집니다. 또한 이 기관들에서 위탁 공모하는 운영하는 교육 등은 농업교육 포털 등록되어 수료증 발급되는 경우만 교육이 이수 시간으로 인정되니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농시 지원이 있나요? 정부 지원 정책의 경우 대표적으로 기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농 실행 시에 부족한 금액을 대출기간 통보 담보 보증 담보로서 대출 시의 대출 금리 연 2%, 5년과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정책이며 대출 금액은 대출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의 대출 심사 결과에 결정되고 있습니다. 기타 더 많은 정책은 기농 기촌 종합센터 누리집 지원정책 메뉴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정책 역시
기농기촌 종합센터 누리집 지자체별 지원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기농할 관할 군 기술센터에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정책 신청은 기농기촌 종합센터로 하나요? 지원정책 신청은 기농할 지역의 관할 시군청 또는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기농인 또는 제촌 비농업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해당 요건에 충족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기농인의 요건,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세대지로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유해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 이탁하는 기농 교육에 100시간 이상 이수자가 되겠습니다. 제촌 비농업인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승인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하는 이탁하는 기농, 영농 교육에 100시간 이상 이수자,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는 자,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않는 기간까지 더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농하여 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지원 정책이 있나요? 산림청에 주관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농촌지역 산림조합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지원금, 대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임업 창업 세대당 3호까지 농가주택 자금은 5천만 원, 금리는 2% 5년까지 10년 분할 상한 조건 담보 대출이 되겠습니다. 특정 작물 재배 시 소득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농업은 경작하는 규모 및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 분명하게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기농기촌 종합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인이 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기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개인 세대들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정책을 이용해서 구입한 땅이나 시설 등을 법인 명의로 하는 등의 행위는 제한받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펜션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기농 창업 및 주택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농을 개가한 분이 대상입니다. 농업을 하지 않고 농촌 비즈니스 분야를 운영할 계획하시는 경우는 기농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사업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펜션업과 농어촌 민박 사업은 다른 개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시군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농촌에서 집이나 농지는 어떻게 구하나요? 농지 관련 정보는 농지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거 정보는 소유주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집이나 농지를 알선해 주나요? 본 기관에서는 알선이나 소개를 맡고 있지 않습니다. 농촌에 일자리 정보가 있나요? 농업에 관련된 일자리는 도농 인력중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농기촌과 관련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기농기촌 종합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에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농기촌 정책지원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과 농협 방문하여 사업 신청 및 대출 관련된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상담을 바로 가실 때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가야만 실질적인 여러분께서 현장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농 지원 신청 서류와 대출 만기 전에 상환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납입하나요? 기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필요 서류는 신청서 한부, 창업계획서 한부 포함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교육 이수 실적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기농 창업 신청 및 주택 주입 사업 시행 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는 농협 대출 담당자와 상시적으로 안내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원금 신청 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20일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농협에 제출된 경우 채권 보전 심사부터 대출 실행기까지 기간은 각 농협별로 상이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주관 기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지자체 교육 8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한 자가 대상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 완료 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농자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증빙,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 경영처 등록이 있는 가로 안에 있는 조건과 농과계 학교 졸업자 또는 영농 후계 농업인은 기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보대출 시에 시세 감정 금액의 100%를 대출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97년 이제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 감정가에서 적용되었습니다. IMF 위기 이후에 부실 금융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통폐합 등으로 구조 단행됐으며 아울러 국제 IMF 이후에 한국 금융 시스템 세계 수준에 맞춤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당국에서는 금융기관은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를 담보 인정 비율로 하향 조정토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농협 등 금융기관은 경기 침체 등의 위기상에 따른 대출 부실화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 담보 종류별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고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역별 담보 종류별 담보 인정 비율은 최근 매각 가율을 반영하여 연유의 여신 규정 담당 부서장이 정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을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신용 문제가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인자,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입연체 등 아래 내용과 같은 규제가 있는 분들은 재지원에서 대상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주택과 농업인의 자격이란 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어촌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주택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 조세 특례 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 규정을 갖춘 경우 농어촌 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 면제를 받을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의 법인에 대한 혜택으로 인정되는 법적인 개념도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자격요건 및 농업인 주택 설치 기준, 농업인은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해당 세대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 청면적이 1세대 660제곱 이하일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임업 또는 축산업에 경영하는 근거가 되는 농지산업 축사 등이 있는 시에 구두를 하지 말하며 도농복합생태 시에서는 동지역의 하남, 구, 읍면 또는 면접한 시구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주택의 혜택 1.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물론 비농업인이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지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가 있고, 농지 전용 신고 및 허가 시에 부담해야 하는 농지 보존 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지 전용 신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 전용 허가, 농지 보존금과 전용 면적 곱하기 농지 공시지가 곱하기 30%에 되겠습니다. 농업인 주택의 매매, 임차 농지를 전용하여 지은 농업인 주택을 매도 임대할 경우 농업인 주택의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아닌지 바뀐지를, 그리고 매수 매 임차인이 농업인 자기 유무와 사용기간 5년 이상인지 이내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경우 매수 임차인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시간과 사용기간 관계없이 일반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하지 않아도 매도 임대가 가능하며,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사용기간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반 주택으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하며 이 경우 면제됐던 농지보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매수 임차인은 농업인의 경우는 사용기간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아도 매도 임대가 가능하며, 매수 임차인이 비농업인 경우에도 사용기간 5년 이내면 용도 변경이 면제됐던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며, 5년 이상이 되면 용도 변경과 농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매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농업인 주택의 상속, 농업인의 주택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유무에 관계없이 상속은 가능하지만, 상속받은 농업인은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위의 매매 임대차 요건에 맞도록 해야 가능하겠습니다. 유주택자의 농업인 신축 여부 농지법 시행령 29조 4항 만족하는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며, 유주택자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가로 안의 사항을 참조하시고 농업인 주택 및 업인 주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두 갖춘 건축물을 시설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호에 따른 부지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의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 면적 허가일로부터 협의 신청인 5년 영업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인 또는 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항목에 어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할 것인가. 가.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업일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 초과하는 세대나, 해당 세대의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업을 영위하는 세대, 제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기 영위하여서 구조된 건축물에 따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업을 영위하는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한 세대당 660 이하일 것. 3. 1호에 해당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업의 경영 근거가 되는 농지 산림 축사 또는 어장이 있는 시에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에 있어서 동지역을 말한다. 9. 읍면, 시군면 이하의 면제반 시군 읍면 지역 설치하는 것. 주택 유무에 따른 농지 전용,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할 경우에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주택자는 농지 진영 안에서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모두 농지 전용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가 비농업인 경우 농업인 주택의 신축 여부, 농업인은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사항 1호 항목에 어느 하나 해당될 경우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는 농식품 인증, 친환경 농산물 인증, 유기광 식물 인증, 농산물 이력 추진과
관리공산품 표준 인증, 전통식품 인증, 우수식품 인증, 지리적 표시, 농업 경영체 등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불제, 면서유 관리,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밭, 농업 직불제, 조건 분리 지역 직불제, 경관 보전 직불제, 친환경 산물 직불제, 농업 면세류 사후 관리, 온산지 관리, 농식품 온산지 표시, 음식점 온산지 표시, 명예 감시원 축산물, 이력 관리 등 수입의 안전 관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조사, 국가 잔류조사, 사료 안전성 검사 기간 지정, 품질 관리, 농산물 검사, 양곡 표시대, 표준 규격화, 농산물 품질 관리사, 인심류 술 품질, 농연체 등 직불제 상담을 행하고 있으며 아래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아시나요? 농업인 확인 발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1,000제곱 이상의 농지법에 따라서 비농업인은 분양이나 임대, 농어촌 주택 등의 부속 농지를 제외합니다.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을 종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식품기본법에서는 제28조 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한 된 사람,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29조 1항에 따라 설립 농업법인을 등에서 달리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며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고시에 따라서 농업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예규 등에 근거해야 하며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 주민등록 등표에 등록된 신청자 주거지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사무소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 구입 시에 주의할 점, 농가주택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꼼꼼히 체크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라. 구입하기 전에는 토지대장과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명의 변경해 주어 등기가 채 안 된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매매할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상권 설정 문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상권이나 건축물과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 건물에 가는 권리를 말한 것은 땅주인과 건물주인과 같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땅주인, 건축물이 다른 농가주택이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가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주가 일반적이므로 건축물 신축할 때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가 허가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지 평수가 500제곱을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 구역하는 데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하셨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기 바랍니다. 내부의 기둥이나 석가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 문제가 없습니다. 기농인의 집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운영하는 지역의 정보를 알고 싶어요. 기농인의 집이 지역에 따라 운영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농인의 집이란 무엇인가? 이주 이전에 농촌 체험 등을 원하는 기농 희망자에게 임시 거처와 농업 체험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운영하는 그러한 결정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기농인의 집의 입주 대상자는 누구가 되겠습니까? 입주 대상자는 기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기농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군의 프로젝트 참여형을 안수한 후에 청년층이 입주하는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입주자는 해당 시군구의 계약에 따라서 전기 수도 요금 등 부담이 가능하겠습니다. 운영 및 유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군 마을 협의회에서 시행하고 기농 기촌 종합센터 누리집에서
참고하시며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촌인의 집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양정보 등 장목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확인사항을 선택 장목에 따라 정착지의 위치에 크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가수나 축산 등을 할 경우는 준산간 지역을, 시설 온해와 같은 집약 생산 장목을 할 경우는 도시 근교를, 벼농사를 할 경우 평야 지역을 정착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간지역에서 하친환경 보전 품목 및 약초 관광 휴양 목적이 중요하고, 준산간 지역에서는 낙농 축산 가수 특영장, 도심지역에서는 시설 온해와 같은 집약 생산 작품, 평야 지역에서는 벼농사, 채소농사, 밭농사, 화훼농사 관련된 특성도 중요하지만 기후와 토양적인 특성도 잘 파악해야 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원도, 고령, 채소지, 전라도, 시설재배, 전라북도, 논농사, 경상도, 밭농사, 충청도, 노지, 채소 자신이 선택한 장목재배에 적합한 토질과 환경을 갖추은지 또한 필수 체크사항입니다. 고도 방향, 보수, 물빠짐, 비옥토 물 확보성, 농로 접근성, 농기구 작업성, 용이성, 경사도, 풍수의 피해 여부 등 토양 정보를 확인하면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흑토람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 및 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비서류는 농지취득 자격 신청서, 농지에 관한 농업 경영 계획서, 주민등록 등본, 농지 소재지와 거주자 다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경우 농지원부 등본, 농지취득 인정서가 해당되겠습니다. 확인사항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가능 여부와 농지 농업의 목적으로 취득 시 통상적으로 농업이 가능한지, 농지 취득 자격 발기 여부, 등기부 등상 소유자와 동일인지, 등기부상 확인 가등기 건재당 지상권 설정 여부, 등기부 등본을 제시할 경우 발급일로부터 인지가 붙어있는 날 확인 발자와 체결일 사이에 설정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 시 실제 저당권 활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연부의 장점과 작성을 알고 계신가요? 농지연부 장점은 농지취득 자격, 농업의 자격 욕구 시에 그 원부에 사본이 제출되고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스템으로 쓰이며 농업용 유류나 구입 시에 일정량 면세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농지연부의 작성 요령이 되겠습니다. 1.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지연부가 없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에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 산업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농지연부 등록 신청서, 주민등록증, 농지 자격 증명 발급을 받을 경우 이 서류에는 필요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의 경우 신청 방법, 동사무소 산업계에서 신청 구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일부, 토지계획 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2통, 거주지에서 신청하면 토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토지 소재지 산업계 담당과 이장과 동행하여 현장 실사하고 사실이 입증이 될 경우에 농지연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에서 동사무소에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욱더 상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은 지자체의 농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부동산님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날마다 좋은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보다 나은 부동산으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